안녕하세요. 어, 메가존 클라우드의 김동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 메가존 클라우드의 퀀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그 클라우드 회사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퀀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중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큐노바, IQM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콜래보레이션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약 2,800명 정도의 사이즈의 기업이고요. 현재 레버뉴는 한 1.5조, 그러니까 US 달러로 1.1 빌리언 정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군에서 최초로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개 국가에 저희들 이제 브랜치를 가지고 있고, 계열사들은 한 3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메인 비즈니스 에어리어를 보면 디지털 에이전시,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메가존 회사의 그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1998년도에 파운딩이 되었고, 그 이후에 구글, 그 다음에 AWS하고 파트너 계약을 맺고 2018년도에 메가존 주식회사에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넘버원 유니콘 인 컨설팅 클라우드 인더스트리 영역에 있고요. 작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1 빌리언 USD 정도 레버뉴를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회사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보면 저희들이 그 8개 국가에 11개 정도의 브랜치를 리저널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 서비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7day 24 hours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서포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부터 시작 LG나 그다음에 삼성, 현대, 두산,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게이밍 업체,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 약 6천여 개의 기업을 저희들의 커스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 그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메가존 클라우드가 추구하고 있는 양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됐어요 벌써? 좀 더 남아. 네. 이제 본격적인 저희들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퀀텀 컴퓨팅 인더스트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한 장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이제 힘든 상황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지난 6월달에 한국 맥킨지에서 저희들 이제 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 맥킨지가 예상하기에 2035년에 약 2 트릴리언 마켓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800조 정도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국가의 투자, 그다음에 프라이빗 영역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술적인 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러 커렉션 부분도 그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점점 더 뭐 예를 들면 2028년, 2027년 프레임에 타임 프레임에 실제적으로 상업적인 그 양자 컴퓨팅 활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면 뭐 당연하게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양자 특례법이라든지 양자 이니시티브 같은 것들을 발표해서 정부의 어떤 투자가 굉장히 정교화되어 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기업들 현황을 보면 관심들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양자산업협회의 멤버가 2022년에 31개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이제 71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약간 이제 시장을 모니터링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마켓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양자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목표는 클래식 클라우드 시스템에 양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해서 두 개를 하이브리드하게 동시에 한국의 그 커스터머들에게 제공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M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M 에스컬레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M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올해 그다음에 2025년, 2026년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2024년까지는 이제 한국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2025년에는 일본 시장 그리고 2026년에는 동남아 시장, 그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M 에스컬레이션 서비스인데 전체적으로 한 4개의 스테이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POC나 뭐 커머셜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의 그 머추러티에 따라 갖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되게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커스터머들하고 같이 뭐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어떻게 양자 컴퓨팅 팀을 구축을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경험을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양자 컴퓨팅을 R&D를 진행을 해서 과연 기업들에게 어떤 이득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인터랙티브한 프로블럼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런 문제들의 어떤 피지빌리티를 같이 이제 어널리시스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 양자 컴퓨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년 뒤, 3년 뒤에 이 기업에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줄 거냐 이런 어널리시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스컬레이션 서비스는 저희들이 뭐 무료로 기업들하고 커스터머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콜래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저희들이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에피션트한 그런 그 테크놀로지 어답션 방법을 제공할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몇 분 남았죠? 시간 다 됐나요? 예.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그
기업들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약간 그런 시크릿한 컨피덴셜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양자 컴퓨팅 개발을 외부하고의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스페시픽한 모델들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진행을 하면 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이제 커먼한 블록들을 가지고 제너럴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산재에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하고 네트워킹을 현재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구축이 이미 된 기업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퀀텀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뭐 SDK라든지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라든지 뭐 에뮬레이터 이런 부분들까지 HPC까지 다 저희들이 아우르면서 네트워킹을 구축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말에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R&D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들 그 기업 소개, 그 다음에 양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들 콜래보레이션 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큐노바의 CEO이신 이중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다시 올라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큐노바의 이준구입니다. 오늘 저희가 HIVQ, 핸드오버 BQE 솔루션에 관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현재 저희 큐노바와 메가존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핀란드의 양자 컴퓨터 회사인 IQM과 협력으로 저희가 현재 메가존 부스에서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실시간 데모를 시연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응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 화학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먼저 응용이 될 것으로 우리가 많은 그 양자 컴퓨터 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학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이 지금 현재의 NISQ 컴퓨터,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양자 컴퓨터의 범위 안에서는 굉장히 그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유형의 응용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우리가 이 분야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을 BQE, 그러니까 이제 변분법적 양자 아이겐 솔버라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과거 10년 동안 무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에러가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방법론이 정확한 답을 얻기엔 좀 힘들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의 정확도보다 한 100배 정도 큰 에너지의 계산의 에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보자 한 게 저희 큐노바의 핸드오버 이터레이션 BQE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핸드오버 이터레이션 방법론을 구조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기존의 BQE라는 방법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하나의 계산을 위해서 비슷한 계산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만든 이 핸드오버 BQE라는 방법은 그런 과정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영향을 받지 않고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그러한 유형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산량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데모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큐노바의 알고리즘이 메가존 클라우드의 서버에서 돌면서, 그다음에 이 서버에서 IQM, 핀란드에 있는 IQM의 그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계산의 정확도가 매우 정밀한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계산 결과는 리튬 황 계열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리튬 황은 차세대 리튬 황 배터리의 중요한 어떠한 그 분자 구조가 됩니다. 이 분자 구조를 저희가 해석한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튬과 황의 거리가 바뀌면서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데 그 에너지 계산을 저희 HIBQ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였고, 그래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찍은 점이 에러를 보여주는데 이 에러는 우리가 흔히 화학적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밀도, 화학적 정밀도보다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20큐빗 정도 수준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건 세계 최초의 결과임을 알려드리고요. 그러한 결과가 현재 메가존 부스에서 실시간으로 데모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정말 양자 컴퓨터가 쓸만한 컴퓨터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양자 이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양자 이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한 40큐빗 정도부터 되면은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계산 성능들이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능가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40큐빗 정도부터 나서고 40큐빗, 50큐빗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양자 컴퓨터를 슈퍼컴퓨터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겠다라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0큐비트 정도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슈퍼컴퓨터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그 큐노바의 알고리즘은 60큐비트 정도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내년 이맘때면은 60큐비트 정도의 문제를 풀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아마 최초로 실제 양자 이득을 주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의 실사용 예를 저희가 제시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노바에서 앞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메가존 클라우드와 저희 같이 공동으로 이 시연을 보여드렸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보시죠. 고맙습니다.